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당시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소름 돋는 일이었다는 거. 우린 혹시 지금도 그런 소름 돋는 일들을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것조차도 모르는. 이번 사연은 광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광욱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광욱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업군인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 운영하는 헬스장을 열기 전에, 그러니까 전역하고 바로죠. 그때 충남 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에 입사해서 가맹점 관리 업무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을 지역별로 나누는데 이상하게 강원도 지역은 하나같이 모두 싫다고 기피하더라고요. 사실 전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강원도 분들 특유의 그 성향이 굉장히 살갑고 좋았는데, 그래서 내심 강원도를 담당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강원도는 제가 맡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강원도 담당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강원도 가맹점 관리 담당자가 되고, 그리고 부푼 마음을 안고 강원도로 갔는데, 문제는 그때 강원도 그 가맹점이 말이죠, 영월, 홍천, 춘천, 둔내 스키장, 강릉, 그리고 동해, 원주에 각각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맹점들을 하루에 모두 다녀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없는 그 강원도 밤길을 한 달에 2번씩 운전하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열정으로 강원도의 그 야심한 밤, 어두운 도로를 누비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월에서 둔내 스키장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우측편엔 강이 있고 좌측편엔 바위들이 많은 지역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변에 말이죠, 전엔 보지 못한 큰 바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보지 못한 바위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는데, 전엔 본 적 없던 그 바위에 말이죠, 바위를 꽉 채운 커다란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 도로 쪽으로는 마치 그 제사상처럼 보이는 평평한 대리석이 낮게 깔려 있었는데요. 그 위엔 가일들이 있었고, 그 양쪽엔 촛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스님 한 분이 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도로엔 차량은 이제 한 대도 없었고, 그리고 시간은 자정을 넘은 시간이었어요. 전 서행하던 조금 전보다 더 느리게 아주 천천히 운행하면서 지나갔는데요. 왠지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는데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때 지나가면서 이 시간에 스님이, 그 늦은 시간에 스님이 진짜 지극정성이시네 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간 거죠. 그렇게 거길 지나서 정선 그 민둥산을 지나가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우측편이 죄다 산이거든요. 그 우측편에 산을 따라 지나갈 때였는데, 우측산 중간쯤에 산신각인지 선앙당인지 그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 큰 문 아래로는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아주 밝고 평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녹색 불빛이 말이죠. 그건 불빛인데도 큰 문에서 새어나올 때 그때는 마치 연기처럼 보이고 안개처럼 새어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산 아래쪽으로는 무슨 물줄기처럼 흘러서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요. 그때 전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선에서 이제 카지노로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저런 관광상품도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와서 제대로 구경해줘야지 하고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때 운전을 하면서도 감탄해서 그렇게 혼잣말을 할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둔내에 있는 스키장 정문 쪽이 아닌 그 뒤쪽 산길로 올라가는데, 이번엔 갑자기 차 뒤편에 누군가 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즉 애매하게 2번 연타로 두들기는 느낌 뒤에 바로 소리가 났는데, 그때 여자 비명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GOP에서 근무해서 그 고란이나 멧돼지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말 고란이 답이 없다 진짜. 자기가 이 차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욕이 한 바가지 나오더라고요. 수리비 생각이. 하여튼 진짜 그날은 자정부터 이상한 일들만 생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땐 정말 몰랐었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새벽 1시도 넘은 그 심야에 그 선앙당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불빛. 근데 그게 평범한 불빛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없을 텐데 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광경에 진짜 제 눈에 보이는 건지 아니면 뭔가 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어찌다 신기하다,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분들이 신경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암만 생각해봐도 절대 평범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생각에 아닐 거야, 그렇게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전 그 부근에서 그런 건물이며 그런 광경이 연출될 만한 약간의 근거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찾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그 스님,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하나가 이상하니까 다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런데 스님들은 밤 9시면 다들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밤 12시 넘어서 그 길 한복판에 그렇게 과일을 깔아놓고 목탁 두드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 네이버, 다음 그런 데서 그 지도로 이것들 관련해서 다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요. 그 뒤는 가봐도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가 허하니 몸이 약해서 그러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금전적으로는 좀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제 몸으로 도와야겠다 싶어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거든요. 이게 나 헌혈한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남한테 피 뽑아주고 헬스장에서 운동할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쇠랑 날카로운 모서리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헬스장엔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쇠라든지 날카로운 모서리가 많고요. 그래서인지 야간에 헬스장 마감하고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 그런 캄캄한 헬스장에서 이제 뭔가 마음을 명상이나 아니면 단전호흡으로 안정시키다 보면 말이죠. 런닝머신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특정 런닝머신에서만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얘네도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시달렸으니 앓겠구나 생각하네요. 그럴 땐 물론 기본적으로 저도 AS를 하거나 오일을 발라줘야지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불교 경전을 읽거나 사경을 할 때는 말이죠. 그런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면 전 운동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운동 맛있게 하시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하는데요. 그러고 나면 말이죠. 희한하게 오일을 바르는 것까진 몰라도 AS 기사를 부를 필요까진 없었습니다. 광욱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 이 사연 읽으면서 혹시 나도 했었네요. 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친 게 있진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많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광욱님이 말한 그 고라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라니가 엄청 빠르다고 가정을 해도 달리는 광욱님 SUV를 따라와서는 뒷발로 그 차를 때리려면 그 바로 뒤까지 따라와서 턴하면서 뒷발질로 광욱님 차를 까야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혹시 고라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실은 고라니가 아닌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택시 관련 괴담인데 택시에 탄 여자가 어디까지 가주세요 하고 그 다음은 다들 아실 테고요. 그런데 그 괴담처럼 정체 모를 여자를 태운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을 경험한 실화가 있는데요. 이번 괴담은 연사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연사우님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연사우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우님이 그 기묘한 경험을 한 그날은 2000년 6월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연과 환경 관련 영상물 제작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었기에 갯벌 생물 영상 제작 관련해서 서해 대천 부근에 갔다가 경험한 기묘 그런 거 말고 그냥 100% 오싹했었던 사연이라고 합니다. 연사우님은 그쪽 갯벌 생태 관련 촬영을 마친 뒤에 돌아가는 길에 이것저것 좀 사려고 동네 마트에 들어갔었는데
그곳 계산대 뒤에 붙은 포스터들 중 충남 성주라는 곳이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날은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이상하게 그쪽이 땡기더래요. 그래서 일정에도 없는 성주로 가게 됐다고 하고요. 연사오님은 차를 몰고 성주로 가서 거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집들이 뜨문뜨문 있는 곳이었다는데요. 거기 2차선 좁은 도로에 있는 작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출발을 하려는데, 그때는 고급 세단 정도나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절이라 연사오님 차에도 내비게이션은 없고 이정표나 지도책을 보면서 다니고 개인적으로 설치한 GPS로 과속 카메라 정도를 안내받으며 다녔다는데요. 이게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주유소 직원에게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고, 알려준 방향으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정표 없는 갈림길이 나왔다고 해요. 갈림길에서 옆길을 보니까 옆길은 산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앞길을 보니까 앞쪽을 보니 이게 계속 도로 같아서 아무래도 계속 도로인 쪽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다는데요. 이후 그곳에서의 선택은 연사오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6월이면 여름이라 해가 길잖아요. 그런데 좀 전까지 맑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온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암만 저녁이고 비가 내려서 날이 흐려졌다고 해도 그렇게 어두워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이게 느낌이 밤하고는 또 다른 어두움인데, 밤처럼 깜깜하다기보다는 짙은 회색? 진짜 하늘에서 뭔가 기분 나쁜 어두움, 그 무언가가 내려앉은 기분, 딱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다 보니 그 길도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는데, 이게 산속으로 가는 도로가 아니라 산 옆으로 지그재그로 난 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난 도로였다고 해요. 산 옆으로는 낭떠러지처럼 가파르고, 그 길은 산꼭대기까지 이어졌는지 그렇게 지그재그로 꼬불꼬불 높은 곳까지 한참을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런지 귀가 먹먹해지고 앞은 짙은 안개까지 꼈는데, 그 안개가 너무 짙어서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는데요. 주변은 어둡지, 앞은 안개가 짙게 끼어있지, 라이트 상향등을 켜니까 오히려 안개의 빛이 반사돼서 앞이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무섭고, GPS도 먹통에 산길이라 빛도 하나도 없어. 저도 이런 상황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만 압니다. 그런데 그때 연사오님 앞에 붉은 빛이, 그거 아시죠? 자동차 후미등 붉은 거, 그 붉은 빛이 앞에 보이더래요. 그 길에 들어서고 나서 처음 보는 차량이기도 하고, 진짜 그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랍니다. 일단 앞차를 따라가면 어찌되든 그 길은 벗어나겠지라는 기대감이 생겼다는데요. 그리고 확실히 겁도 덜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 붉은 빛을 향해 가는데, 언제 왔는지 뒤쪽에 차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차가 연사오님을 따라오면서 상향등을 계속 깜빡깜빡이는 거 있죠. 연사오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보고 빨리 가라고? 와, 저 미친 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는 안전운전이 우선이니 비상등 켜고 먼저 가라고 차창 밖으로 손 뻗어서 수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젠 쿨하게 클락션까지 울리더랍니다. 빵빵, 그것도 길게 계속. 그쯤 되니까 연사오님은 분위기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냥 그럼 먼저 가라는 생각에 차를 멈춰 세웠는데, 그런데 뒷차는 좌측으로 앞질러 가지 않고 우측 옆으로 지나가서는 연사오님 앞쪽 우측에 차를 세우더래요. 뭐지? 우측에도 길이 있었나? 2차선 아니었어? 아니 옆에도 길이 있는데 왜 그런 거래? 뒤따라오던 차가 지나갈 땐 잘 모르고 그냥 택시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역시나 택시가 맞았고 그 택시에서 사람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는데요. 연사오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잘못한 게 없고 뭐라고 그러면 응수를 할 생각으로 차에서 내리려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듯 양손을 아래로 계속 내리면서 연사오님 오른쪽으로 빠르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 조수석 쪽으로 온 사람은 연사오님 차창문을 막 두드렸고, 연사오님은 차창문을 내리면서 그 사람을 신경질적인 눈빛으로 봤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달려온 택시기사분이 하는 말이, 이봐요, 계속 역주행이야. 빨리 차 오른쪽으로 빼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듣고 뒤를 보니
연사오님 눈이 확 떠지듯이 그제야 길이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연사오님은 그 택시기사 말처럼 역주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그 구간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안전펜스가 뜨문뜨문 경계석 같은 거로 바뀌어 있는 구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연사오님은 그 경계석 같은 것 옆으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붙어서 왔다고 하고요. 택시기사분은 그렇게 멍한 연사오님을 보고 빨리 차부터 빼라고 하셨고, 연사오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측으로 차를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사오님은 이내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마트에서 산 커피를 드렸고, 자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길이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이 맞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기사분은 담배 한 대 피우며 하는 말이 응? 서울? 정 반대로 왔네.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곧장 쭉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고 진짜 많이 나요. 여기서 여자 귀신 봤다는 회사 사람들도 있고, 여자를 태우고 가다 보니 그 여자가 없더라는 뭐 그런 말? 이런 곳에 여자가 있을 리 없지만 뭐 하여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히 가요. 여기 위험하니까. 연사오님은 택시기사가 알려준 방향으로 차를 돌려서 다시 내려가는데, 손에서 땀이 진짜 그냥 줄줄 흐른다는 표현에 가까울 정도로 땀이 나고, 목덜미부터 등 쪽 한가운데까지 계속 오싹함이 가시지 않는데,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 진짜 좌측으로 빠지는 좁은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사오님은 그 길이 택시기사가 말한 그 길인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그 길 초입 부분에 짙은 안개 때문에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 어떤 여자의 형상이 연사오님 쪽을 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세워달라는 듯, 태워달라는 듯, 그쪽으로 오라는 듯 손을 흔들면서요. 연사오님은 순간 심장이 벌컥한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온몸으로 느꼈고, 머리 정수리가 오싹함을 넘어 강하게 뭔가가 마치 전기 충격을 받는 느낌 같으면서도 확장돼서 터질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택시기사 말이 떠올라서 그 공포감은 배 이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핸들 꽉 쥐고 엑셀 더 밟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그런데 그때 갑자기 먹통이던 GPS에서 삐 하는 노이즈가 들리더니 여자 울음소리도 아니고 웃음소리도 아니고 진짜 기괴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연사오님은 그때 눈물 콧물 다 흘렸다고 하는데요. 진짜로 그 이상한 소리는 마치 같이 차에 타고 있는 듯 계속 들리고, 아, 나 여기서 죽나 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드는데, 그때는 진짜 미치겠더래요. 진짜 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무조건 그냥 달려야겠다는 생각? 어떻게든 거기 좀 벗어나고 싶고, 근데 옆에는 또 누가 계속 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안개가 옅어지면서 평지로 이어지는 큰 도로가 나왔고, 그제야 그 이상한 소리도 안 들리고 다른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연서우님은 그때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길로 집까지 바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떨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지 눈 떠보니 아침. 나가서 주변 둘러보고 차 살펴보는데 밤에는 그냥 들어와서 못 봤던 손자국들이 조수석 쪽에 막 찍혀있더래요. 그래서 그땐 택시기사가 차 창문 두드릴 때 묻었나? 아니면 골목에 차를 세워서 밤새 누가 차를 만졌나 하면서 조수석 그 차 창문에 찍힌 손자국들을 닦으려고 하는데, 그 손자국은 조수석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사원님은 야간 영상 작업은 2번 다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앞서가던 붉은 2개의 나이트와 안개 낀 높은 산길에 서 있던 여자. 연사오님은 2번이나 착각하고 헛것을 본 것일까요? GPS에서 나온 그 기괴한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떻게 손자국들이 차 안쪽에서 찍혀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날 연사오님은 차 안에 혼자 있던 게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기묘한 경험을 한 도로가 있으실까요?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였다라든지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경험을 했다든지, 그래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도로. 이번 이야기는 소타님께서 들려주신 사연입니다.
소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소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쏘가리 낚시를 갔다 올 때 경험한 일이고요. 장소는 홍천에서 춘천 방향으로 남춘천 IC에서 나오는 그 삼거리 교차로 조금 지나서부터 팔미 교차로 가기 전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그 사이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나름 유명한 덕만이 터널도 있는 곳이고요. 덕만이 터널이 있는 그쪽 덕만이 고개는 조선시대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고개였는데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몇 번 들은 경험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도 그쪽이 이제 밤에 다닐 땐 좀 으스스하긴 했어요. 나름 내리막길에 회전 구간도 많은 곳이라서 가끔 착시 현상도 있었고요. 거긴 제가 홍천으로 쏘가리 낚시를 갈 때만 이제 다니는 길이라 겨울엔 모르는데 겨울엔 쏘가리 낚시를 안 하니까. 근데 거기 밤 늦은 시간에 특히 여름밤 비라도 내리는 날엔 거기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타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날 저녁에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상호는 밝히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에 그냥 낚시 가는 길에 있다는 이유로 나름 이제 그 식당 단골이었는데 그날도 일행들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홍천으로 갔었죠. 그리고 홍천에서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날이 비 소식이 없던 날인데 그냥 잠깐 쏘나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계류에선 비가 오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그냥 물이 흙탕물로 변해서 쏘가리든 뭐든 그 물고기들이 입을 닫거든요. 그래서 이제 낚시는 글렀다 하고는 그 낚시 접고 춘천에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그렇게 하고 그때 셋이서 이제 갔었는데 각자 자기 차로 가지고 갔었거든요. 한 차에 몰아서 간 게 아니라 각자 차를 타고 갔는데 그래서 자기 차로 가서 각자 차를 몰고 나란히 이제 춘천으로 이동을 했죠. 홍천에서 춘천 가는 길에 보면 춘천 거진 다 와서 남춘천 IC에서 나오는 길하고 만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중간에 가고 제 앞뒤로 일행이 각각 있었는데 제 앞에 가는 친구를 가명이라고 할게요. 가명이가 잘 가다가 비상등을 켜고 잠깐 멈추더라고요. 거기가 그 삼거리 조금 지나서였는데 그래서 왜 그러지 싶으면서도 저도 처음에는 그냥 비상등을 켜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다시 앞에 있는 가명이 차가 움직였고요. 그러다가 거기 커브길이 있거든요. 내르막길이고 커브길이라 천천히 가는데 그때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가명이가 또 비상등을 켜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상등을 켜고 멈춘 뒤에 그땐 가명이한테 이제 무슨 일 있냐고 전화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전화를 하려는데 가명이가 또 출발을 하더라고요. 전 운전을 하면서 가명이랑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연결한 상태로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신호는 계속 가는데. 그런데 그때 제 뒤에 따라오던 일행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요. 그 전화를 받았고 그랬더니 뒤에 있던 일행도 왜 계속 가다 멈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명이가 가다가 비상등을 켜고 멈췄다가 또 다시 비상등을 켜고 멈췄다가 그런다고. 그래서 나도 그럴 때마다 그런 거라고. 그런데 가명이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통화를 끊고 다시 좀 가다 보니까 그때가 덕만이 터널 입구 거의 다 가서였는데요. 근데 또 그때 앞에 가던 가명이가 비상등을 켜고 멈추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뒤따라오던 일행이 비상등을 켜고 제 옆 차선으로 빠르게 지나서 제 차 바로 앞에 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가 하고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는데 앞에 차를 세운 일행도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오고 있고 그 앞에 있던 가명이도 저한테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야 괜찮아? 이렇게 괜찮냐고 하면서. 그리고 제 곁에 와서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전 그때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괜찮냐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게 뭔 말이냐고. 그리고 가명이한테 왜 계속 가다 서고 가다 서냐고. 전화는 또 왜 안 받냐고 하니까 가명이랑 일행이 저보고 일단 차를 도로에서 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길 옆으로 차를 뺀 뒤에 차에서 내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가명이 말은 제가 남춘천 IC 삼거리 지나면서부터 상향등으로 자기한테 계속 깜빡깜빡 하더래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비상등을 켜고 세웠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또 그러길래 또 비상등을 켜고 세운 거고 그 세운 뒤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또 전화를 받지 않고 그래서 저한테 오려다가
근데 거긴 또 차를 뺄 곳이 없고 그냥 도로라서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차를 뺄 수 있는 곳까지 가자고 가는데, 그때 뒤에 일행한테 전화가 와서는 제가 가명이가 비상등 켜고 세운다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차를 뺄 수 있는 길이 나오자마자 차를 세운 거고요. 그리고 가명이가 그 말을 할 때 옆에 있던 일행도 절 이리저리 보면서 이제 살피고, 그래서 전 아니라고, 가명이 네가 비상등을 먼저 켜고 그리고 쓰고 내가 그 뒤에 비상등을 켜고 선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가명이가 괜찮으면 저보고 맨 앞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맨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 거기서 제일 맨 앞으로 갔는데요. 이게 가면서도 좀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저한테 괜찮냐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뒤에 오는 가명이 차를 보려고 룸미러를 봤는데, 그때 아주 잠깐이지만 진짜 순식간이었지만 제 차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봤나 하고서는 다시 보니까 또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앞을 보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혹시라도 물이 튈까봐 좀 더 속도를 줄였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거기 아주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게에서 여기까지는 좀 멀 텐데, 그리고 빗속을 그렇게 혼자 걷고 말이죠. 그래서 전 그 아주머니를 태우려고 비상등 누르고 차를 세웠는데, 그때 가명이가 뒤에서 빵 하고 클락션을 길게, 그러니까 거리도 있고 급정거도 아닌데 왜 그러나 하고 이제 룸미러를 봤죠. 근데 뒤엔 불빛도 뭐도 없는 거예요. 그때 또 빵빵도 아니고 빵! 그리고 상향등을 계속 깜빡이는데 그 소리랑 상향등 빛이 제 조수석 쪽에서 들리고 빛나더라고요. 전 그때 뭔가 하고 놀라서, 그리고 급하게 다시 앞을 봤는데 제 바로 앞에 산이 보이더라고요. 차가 차선 2개를 잡고 도로를 가로로 막은 그 상태로 된 거예요. 그 상태로 전 이제 서 있던 거죠. 제 차가 그렇게 차로를 막고 그렇게 가로로 서 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운전석 창문에서 막 쾅쾅 소리가 나고, 그때도 전 크게 놀라가지고 이제 옆을 봤더니 가명이가 운전석 창문을 막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비를 맞고 서서는 핸드폰으로 이제 밖에서 저를 이렇게 비추면서. 전 그때 뭔가 마비된 듯한, 정신이 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넋이 나간 것처럼 무의식 중에 이제 문도 열고, 가명이가 절 내리게 한 뒤에 있던 일행이 절 데리고 있고, 그 가명이가 차를 몰아서 차를 옆으로 빼고, 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아무 기분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전 그냥 멍하니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옆에서 막 폭탄 터져대고 총알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냥 멍하니 있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기절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그런 상태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뭘 하는지도 몰랐었고요. 나중에 일행들이 얘기한 건 전 그때 그냥 힘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몸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19에 신고도 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차를 빼고 난 뒤에 가명이가 이제 가시방에서 자동차 보험 등록증 꺼내고 전화 연결한 뒤에, 그때도 저한테 뭐라 해서 제가 뭐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있다가 119 구조대가 왔고, 진짜 희한한 게 구조대 대원들 보니까 제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괜찮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구조대 분들도 이제 공황 상태였는지 저한테 그런 거 몇 가지 물어보면서 정말 괜찮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몇 가지 물어보고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때 보험사 차가 왔고, 처음엔 그때 집까지 이제 남은 거리가 보험 혜택거리 그것보다 좀 짧아서 일행들이 집까지 가달라고 하는 거 제가 괜찮다고 해서, 그때 팔미 교차로 보면 큰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공터까지 가달라고 해서 보험사 차가 제 차를 달고 가고 전 가명이 차를 타고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 일행들은 이제 정말 괜찮냐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말 괜찮다고.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가는 식당 아주머니를 봤는데 그 아주머니를 태우려고 비상등을 켜고 그 뒤에 클락션 소리가 들리고 상향등 불빛이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명이 말이 제가 갑자기 비상등을 켜더니 차를 돌려서 그렇게 길 한가운데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명이는 상향등에 클락션을 막 울리고, 그런데도 제가 이제 완전히 멈춰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둘은 바로 차를 길 옆으로 빼고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달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행들 말로는 거기엔 제가 말한 그 아줌마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없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참 뒤였는데 나중에 그 식당 아주머니가 있다고 한 그 식당, 우리가 낚시를 갈 때 들러서 저녁을 먹고 갔다는 그 식당, 거길 다시 갔었는데,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가게가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막이야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많이 오싹하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 그 뒤로 거의 1년 가까이 운전대를 잡지 못했어요. 운전을 쉬다가 다시 운전대를 잡던 날도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의 겁도 났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1년 가까이 지날 때까진 그 도심지는 몰라도 외진 곳에서 야간 운전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은 밤에 혼자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소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소타님이 말한 그 길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 쏘가리 만나러 갔다 올 때 새벽에 타는 길이긴 한데, 그런데 소타님이 그 길에서 봤다는 그 가게 아주머니,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문을 닫은 그 가게,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